저 언니는 결혼을 잘해서 그렇고 저 언니는 막 진짜 돈을 잘 버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했거든. 과연 그녀들은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근데 보면은 이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 안녕하세요. 30대 이후 여자들의 삶이 되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30대 이후 여자들 중에 결혼도 일도 뭐든지 다 잘 되는 여자들은 일반의 여자들이랑 좀 다른 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30대 이후에는 여자의 어떤 직장에서의 어떤 입지도 막 승승장구하거나 아니면은 결혼이나 어떤 출산을 경험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삶들이 있는데 쉽게 말했을 때 우리 좀 잘 된다, 우러러 본다. 그러니까 나도 예전에 20대 때나 뭐 30살 이 정도 때 주변에 이렇게 잘 나가는 언니들 있잖아. 저 언니는 결혼을 잘해서 그렇고 저 언니는 막 진짜 돈을 잘 버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했거든. 과연 그녀들은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근데 보면은 이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 그녀들의 습관을 내가 좀 오늘 얘기를 해줄게. 첫 번째로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장 하루를 먼저 시작하는 게 언제? 아침이지. 아침에 나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이게 되게 뭔 말이야 이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아침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성공한 사람들 다 보면 아침이 달라. 아침이 다른 사람들과 굉장히 달라. 우리가 보통 아침에 평범한 일상에서 보면 일어나면 아우 졸려서 비적된 사람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탁 깔끔하게 정돈하고 막 아침을 준비한 사람도 있고 아침에 막 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근데 어쨌건 그 중심에 최우선으로 가치를 두라는 거야. 특히 아침에. 왜냐면 하루의 시작이 진짜 상쾌하잖아. 하루가 행복해. 근데 아침부터 찝찝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아침에 막 지저분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하루 종일 뭔가 안 풀리거든. 내가 아는 좀 성공했다 하는 언니들 있잖아. 다 아침이 분주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 우리 이런 말도 있잖아. 미라클 모닝. 한참 붐이었거든. 아침에 기적 막 이러면서 막 4시, 6시에 막 만나가지고 뭐 하고 이런 게 있어. 요즘 올레 유행이잖아. 올리브유에다가 레몬 타서 먹는 거. 그런 걸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아침이 그냥 없이 지나가는 사람 많거든.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는 거야. 지금 벌써 9월이 지났잖아. 입추도 지났고 이제는 하반기가 돼가는 거야. 그럼 2025년도 굿바이 할 생각부터 벌써 들지. 왜냐면 여자들이 30 넘으면 나이가 진짜 고속철도처럼 빨리 가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잡아야 돼. 두 번째는 선택이 습관화되어 있다. 연애를 하고 아니면 뭐 친구 관계에서나 회사에서나 했을 때 점심 메뉴조차 아무거나 네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은 굉장히 어떨 때는 배려를 하는 것 같고 상대가 원하는 거 먼저 해주려는 것 같이 보이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 어른들이랑 있거나 그럼 그럴 수 있지. 근데 내가 이게 친구를 관계나 아니면 연인 관계에서도 매번 이렇게 이루어지잖아. 그러면 나는 이게 습관이 돼.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욕심 많은 메뉴 선택을 하는 사람 빼고는 없어. 내가 예전에 아무거나 빌런 되지 말라고 한 적 있거든. 그러면 그 남자는 앞으로 그 여자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아. 넌 의견이 없는 아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근데 실제로 진짜 괜찮은 언니들, 성공한 분들은 선택이 명확해. 아무거나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 네가 원하는 거 해 들어본 적이 없어. 인생이라는 게 어차피 수많은 선택의 총합이야. 대학도 선택, 전공도 선택, 남자친구 미팅을 했는데 이 중에 누구 할까? 말할까 말까도 선택. 그 선택으로 우리가 희비가 엇갈리지. 근데 이 선택 자체가 남한테 미루거나 아무거나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살면 내가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한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 미련다님 통찰력 어떻게 키워지는 거예요? 통찰력과 결단력은 이렇게 선택을 하는 습관이 나에게 배어서부터 나오는 거야. 명확하게 나는 이거다, 난 이거다. 그리고 선택을 하면 뭐가 돼? 그에 따라서 책임감이 같이 가야 돼. 선택만 하면 뭐해? 내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그래서 이걸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앞으로도 수만 개의 선택을 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선택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거고 점심 식사 메뉴처럼 가볍게 선택하지 않잖아. 그리고 선택에 대해서 내가 틀린 결과가 나왔거나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는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 그러면서 수만 가지의 선택이 있으니까 내가 무너져도 다시 좋은 선택을 해서 살아날 수 있고 이게 인생인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고 이게 내 습관이 되다 보면 내가 통찰력도 생기는 거고 내 결단력이 반영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작은 거부터 A냐 B냐를 꼭 선택하라고 하거든. 이 습관을 들여놓은 사람들이 그녀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세 번째는 선택 얘기가 나는데 선택과 집중이 명확하다.
다 제가 좀 듣다 보니 잘 못하는 것들만. 아니, 성공하면 되지. 아직 겨우 서른이야. 봐봐. 선택과 집중이 명확하다고요? 자, 내가 항상 안타까운 건 진짜 성공한 사람들, 남녀 불문하고, 나는 성공을 반대말 실패라고 생각 안 해. 그들도 언젠간 성공할 수 있으니까. 가장 큰 명확한 차이가 이 사람들은 다 하려고 해. 근데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 명확히 내 길만 파. 내 전문성만 가진 일을 한다거나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명확히 알아. 누구보다 그 전제에는 나를 잘한다는 거지.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 생각이 나는데, 왜 커리어적으로 되게 성공한 분들 있잖아. 내가 예전에 어떤 사주 이런 도사님한테 들은 얘기야. 이게 같이가 안 온대. 그러니까 배우자 복과 이 여자의 커리어적으로 성공한 게 동시에 오는 사람이 정말 드물대. 그 진짜 내가 그리고 그 말 듣고, 이게 맹신하라는 건 아니지만 진짜 주변을 봤어. 성공한 언니들이나 이렇게 봐. 부러운 게 두 종류지. 와, 저 언니 진짜 결혼 잘했다.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사람도 성공한 삶. 그리고 와, 멋있다. 어떻게 자기 저렇게 멋있게 하고 막 커리어, 와, 부럽다. 저런 선배처럼 돼야지. 이런 삶. 둘 다 성공한 삶이지. 근데 그녀들이 그 모든 걸 가진 삶이 쉽지가 않다는 거야. 선택과 집중. 자, 소프라노 조수미. 우리 다 성공한 여자라고 하지? 결혼은 하지 않았어. 그렇지만 그녀는 성공한 사람이야. 모두의 찬사와 부러움을 받고 있어. 굉장히 만족해하고. 가천대 총장 이길려 총장님, 막 보면 막 놀라워. 강력한 성공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인터뷰를 봤거든. 90대인데 막 거의 뭐 젊으시잖아. 딱 호탕하게 얘기하시는 게, 그분한테 아직도 왜 결혼 안 하셨냐를 묻더라고. 왜? 이분은 딱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시더라. 다시 태어나 절대 결혼 안 해요. 내가 결혼을 하면 나는 이렇게 일 못한다. 내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다른 아이들을 받을 때 그 아이가 내 아이다 생각하고 그런 느낌으로 한 거지. 나는 내 지금의 인생이 너무 행복하다. 난 너무 즐기며 살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거기서 내가 번창해서 커나간 게 난 너무 행복해요. 이게 정말 성공한 사람들의 대답이야. 정확하다는 거야. 이유를 불문하고 내가 나를 알고 내 선택에 명확해. 물론 그거를 해낸 몇 분, 대단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쉽지 않았을 거야. 양립을 하면서 가져가는 게 진짜 죽을 만큼 힘든 거거든. 그러면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 불행한가? 여자의 인생의 행복이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야 돼. 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살아온 그녀들의 삶. 나는 맨날 우리 엄마를 되게 존경한다고 하는데, 우리 엄마 평생에 일을 한 적이 없어. 그렇지만 자식의 3명을 다 나같이 잘 키웠고, 그리고 지금도 너무 행복하게 본인의 삶을 유지하고, 아빠도 굉장히 내조를 잘했고, 이러면서 되게 이렇게 탄탄대로했는데, 엄마처럼 성공하고 싶다 내가 나도 모르게 얘기를 하거든. 내 친구들 엄마나 뭐 다 주변이 우리 엄마를 부러워해. 젊을 때는 얼마나 죽을 만큼 힘들었겠어. 아빠는 사업으로 너무 바빴고 그걸 다 관리하면서 엄마는 자식 3명을 다 키웠으니까 굉장히 성공했다라고 난 생각하거든. 이 가정주부의 성공도 내가 헌신을 하거나 남편이나 아이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가여운 삶이 아니야. 어느 날 막 이길려 총장, 조수미 소프라노, 아니면 김혜수님, 그런 분들 보면서 와, 부럽다, 나는 망했구나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야. 가정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 발전하는 모습을 보는 게 또 행복한 분들이 있어. 난 이게 너무 행복한데? 내 덕분에 아이들이 맛있는 거 먹고, 내 덕분에 남편이 더 일을 승승장구하고, 내가 내조할 수 있는 나 이 역할이 너무 행복해. 이런 분들이 있어. 하지만 그녀들 모두의 교집합은 뭐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길을 명확히 알고 내가 선택할 부분과 놓을 부분에 대해 명확성을 발휘해. 이도저도 아니게 안 해. 그래서 싱글로서의 멋있게 살던, 아니면 내가 가족들과 정말 누리는 게 행복한 건지 먼저 나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 그 다음은 그녀들의 특징을 보면 의도적인 혼자를 즐긴다. 우리 연애 실패하는 친구들 보잖아. 내가 절대 연애를 피해야 될 시기를 말할 때 외로울 때라고 하거든. 외로울 때는 아무 남자나 붙잡아. 배고파 죽을 것 같아. 그러면은 먹다 뭐 남긴 빵도 먹을 수 있고, 상했다고 하는 뭐도 먹을 수 있고, 그만큼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야. 의도적인 혼자라는 건 이런 의미도 돼. 내가 이별을 하고 어떤 시간을 가질 때 일부러 내가 내 안에 모든 걸 내보내기 위해서 즐겨, 고독을. 그런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막 얘 없으니까 얘 자리 채우려고 쟤 찾고 막 이런 게 없어. 비포 선라이즈 그 3가지 영화 있잖아. 그 시리즈 중에 어떤 내용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주가 이런 얘기를 해. 남주한테
이별하고 난 사람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People just have an affair or even entire relationships. They break up and they forget. They move on like they would have changed brand of cereals. I feel I was never able to forget anyone I've been with because each person had their own specific qualities. You can never replace anyone. What is lost is lost. 그래서 나는 가벼운 만남도 싫다. 이렇게 만났다 떠난 사람에 대한 그 힘듦이 너무 괴롭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 그 자리를 채울 순 없어. 그 자리를 채우기보단 새로운 게 생성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취약한 분들이 있고 뭐 그게 좀 무난한 사람도 있는데 그 의도적인 혼자를 즐기다 보면 내 생각이 정리가 돼. 뇌가 있잖아. 아무 생각을 안 할 때 창의성이 나오거든. 이게 명상이거든. 나에게만 오로지 집중하는. 근데 의도적으로 5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그런 시간을 갖더라고. 우리는 가만히 있을 때 핸드폰을 봐. 그치? 아니면 가만히 있을 때 뭐라도 먹던가. 근데 내가 나를 위한 고독하게 만드는 그 시간을 힘들어하지도 않고 그 시간을 즐기는 거야.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걸 나는 완전 추천한다. 마지막으로 얘기해주고 싶게 그녀들은 소비보다는 생산에 집중하더라. 생산이라면 꼭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니라 생산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거. 그때의 그 성취감. 그게 누적이 돼서 성공을 하는 거야. 소비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하루를 딱 봤을 때 뭐 살까? 저거 살까? 저거 살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우리 인생은 어차피 소비야. 오늘 여기서 만날까? 저기서 만날까? 소비야. 식당을 가는 소비. 에너지 소비도 마찬가지야. 진짜 남자친구가 왜 그러지? 나한테 왜 그러지? 계속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계속 소비. 자, 소비라는 건 내게 없어지는 거거든. 근데 소비만 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야. 소비만, only 소비. 근데 생산적인 일은 내가 얻는 거잖아. 인풋을 받아서 아웃풋을 내려면 이 지식이 온전히 내 것이 됐을 때만 되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 내가 예전에 수학을 가르쳤잖아. 입시생들. 막 걔들이 막 대학을 잘 갔어. 서울대 가고 막 이러니까 내가 막 뿌듯해서 우리 서울대 제자가 출연도 했었잖아. 근데 그때 내가 뭘 느꼈냐면 내가 수학을 잘해서 가르쳤지. 그런데 인풋이지. 내가 공부를 해서 한 게 와, 이게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할 정도로가 되니까 나는 수학 천재가 된 느낌이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이 지식을 온전히 받아들였나? 생산을 할 때 필요한 거니까 이 인풋이 정확히 왔나를 생각해 보려면 내가 이 정보나 지식을 남에게 설명하는 습관을 들이면 돼. 남에게 가르쳐주면 내가 내 생각을 더해서 나는 완전한 그 인풋을 흡수한 게 돼. 그러면서 창의성이 좋고 내 아이디어가 발휘되거나 어떤 것들이 기획력이 플러스가 돼서 어떤 사람은 엄청난 아웃풋을 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해. 인풋 없이 아웃풋만 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근데 누군가는 그걸 흘려보내고 소비에 집중하니까.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도 진짜 잘 인풋을 받아야 돼. 남자는 이런 거예요, 여자는 이런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그걸 듣고 흘려. 소비. 내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돈 써서 어디 가입하고 돈 써서 이 사람을 만나고 돈 써서 화장하고 뭐하고 중요해. 그래야 만날 통로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만나서도 사회관계를 유지하고 내가 원하는 결혼까지 할 수 있는지 이 인풋은 들여다보질 않아. 사람만 많이 있으면 내가 해결되는 걸로 아는 거야. 주식도 그래. 어떻게 하면 주식을 내가 좋은 종목을 골라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공부를 해야 돼. 그게 인풋이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소비만 해. 야, 밥 사줄 테니까 종목 좀 하나 말해줘. 요즘 뭐가 좋아? 이 얘기만 하는 거야. 바로바로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남자 만나면 뭐해? 내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얘기해주는 것도 인풋을 정확하게 해서 자기가 발휘되려면 자기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노력하고 그게 부족하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친구들은 결과가 좋게 돼. 진짜 내 걸로 만들고 듣고 흘리고 그 다음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빨리 성취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런 게 문제였구나. 주식을 공부하는 데 돈 쓰고 코인을 공부하는 데 돈을 쓰고 연애를 이해하고 나를 아는 데 돈을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다는 거야. 당장 바뀔 것만 눈에 뒤집히는 거야. 근데 그러면 계속 그 길만 가. 그래서 연애나 결혼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이런데도 인풋과 아웃풋의 이 소비보다는 어떤 생산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적용이 된다.